실제로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진행하는 게 좋냐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20년 동안 하는 사람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조건은,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퇴근하는 40대 후반의 남성,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일반 회사원입니다. 오늘 차가 아침에 많이 막히네요. 진짜. 어저께는 라이브 방송을 잠깐 켰는데 어떤 분께서 그런 거 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역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언어가 안 된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책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저거를 해달라. 추천을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통상무역과를 나왔어요. 과를 통상무역과를 나왔는데, 국제 통상무역. 그런데 책에서 배우는 거랑 실제 내가 이제 물류를 해보니까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책에서는 FM대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지만 현실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뭐 많이 일반 회사원분들도 똑같고, 저같이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분들도 똑같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똑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똑같고,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이제 힘들고, 저도 이제 회사에서 뭐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그리고 회사가 언제까지 잘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 동일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솔직히 저도 친한 20년 된 형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이제 평범한 회사원이니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좀 생각해 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40살 45살이 넘어가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45살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저께는 그런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무역이 최고거든요, 진짜.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창업이나 프랜차이즈, 뭐 장사, 뭐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죠. 근데 또 물론 준비하시면서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또 더 고민은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거 까먹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실 거고. 근데 이제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역이 제일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무역도 마찬가지죠. 무역도 내가 먼저 물건을 사놓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사놓는 단위가 처음에 시작은 무조건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말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조금씩 산다고 하면 그만큼 단가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력은 안 맞을 거고. 그러니까 뭐 알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그런 건데, 그럼 가격이 싸면 잘 팔릴 거고 가격이 비싸면 안 팔리는데, 그러려면 가격을 싸게 하려면 대량으로 해야 되는데 대량으로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고, 뭐 그런 차이인 거죠. 하지만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포워딩을 하면서 느낀 거를 좀 썰을 풀려고 하는 건데, 우선은 처음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주 조금.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인코텀즈.
인코텀즈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제 뭐 계약이나 뭐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그런 거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이제 물류 쪽에 있다 보니까 물류 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무역에 있어서 물류는 거의 필수죠.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와도 어떤 사람은 110만 원에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에 가져오면 벌써 50만 원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 물류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무역이라는 걸 크게 봤을 때 물류도 통틀어서 그러면 공부할 게 뭐냐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인코텀즈예요. 인코텀즈. 인코텀즈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가져올 때 발생하는 비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선은 내가 중국에서 예를 들자고요. 중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중국 트러킹 비용이 발생할 거고 수출 통관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해운 운임, 뭐 항공으로 지나시면 항공 운임, 그 다음에 한국 도착해서 어, 저기 수입 통관비가 들 거고 관세가 들 거고 부가세가 들 거고 그 다음에 내륙 운송, 이렇게 크게 봤을 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인코텀즈를 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많은 비용들을 일일이 계약서에 빡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C 조건, F 조건, D 조건 뭐 이렇게 크게 그렇게 나누긴 해요. 이게 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코텀즈는 정말 많이 있어요. 뭐 그냥 치기만 하면 쫙 나와요. 근데 이걸 글로 보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그냥 간단한,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F 조건으로 시작해야겠구나. F 조건이다. 그러면 보내는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거냐면, 만약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 항구, 중국 항구까지, 아니면 항공으로 지나가시면 에어포트까지, 중국에 있는 거기까지 내는 게 이제 F 조건이라고 하는데, F 조건은 뭐 FOB 뭐 많아요. 그 안에도 또 조금씩 다 틀리긴 하지만 다른 것들은 거의 사용 안 해요. F 조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FOB. 그리고 C 조건. C 조건은 뭐냐? 보내는 사람이 항구에다 갖다 놓는 비용 플러스 한국 쪽 항구 아니면 에어포트, 뭐 우리나라는 인천 아니면 부산 뭐 거의 두 개니까 울산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둘 중에 하나까지 갖다 놓는, 쉽게 설명드리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수출 통관, 내륙 운송, 그 다음에 항공 부대 비용, 뭐 해운이면 해운 부대 비용, 해운 운임, 항공 운임, 아니면 그거까지 내는 게 C 조건이에요. 그럼 CIF, 뭐 CIP, 뭐 되게 많긴 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CI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D 조건. D 조건은 뭐냐? 내 창고까지 다 갖다 놔주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내가 지정한 어느 창고까지. 대신 D 조건은 관세하고 부가세는 내가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받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EXO. EXO는 내가 다 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D 조건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EXO는 내가 저기 중국에서 뭐 가져오는 트러킹 비용, 수출 통관 비용, 뭐 그런 걸 다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인코텀즈를 알아야 첫 번째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역을 하려면. 그래서 뭐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게 너무 뭐 자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정말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저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구간까지 돈을 내는 조건이냐,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 거고, 실제로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진행하는 게 좋냐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20년 동안 하는 사람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조건은 FOB 조건이에요. FOB. 그런 거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솔직히. 사람마다 다 성향이 틀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는 싸게 화물값도 싸게 가져오고 싶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해서 좀 가져오고 싶다. 뭐 아시잖아요. 내가 관리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면 거기에 무슨 비용들이 다 붙을 뿐더러 가격은 비싸지는 거죠. 뭐 가격을 싸게 가져오려면 내가 신경을 쓰고,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코텀즈에서 저는 제일 그 화주분들한테 계약을 할 때 추천드리는 거는 FOB 조건이에요. 왜 FOB 조건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FOB 조건이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보내는 사람이 만약에 상해다, 해운으로 진행한다, 그럼 상해 포트까지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내가 다 가져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발생할 비용은 내가 다 내고, 저쪽에서 FOB 조건이라고 하면 상해 포트까지 도착하는 비용, 거기에 뭐가 있냐? 수출 통관, 그 다음에 내륙 운송, 그리고 해운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 그 정도를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가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거를 추천드리냐? 중국 공장에서 CIF 밸류 가격하고 FOB 밸류 가격하고 틀려요. 물건을 살 때. 이게 CIF 밸류라고 하면 한국까지 갖다 놓는 해운 운임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 아이템 단가에 녹여 넣어야 되니까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FOB 밸류 같은 경우는 해운 운임이 빠지니까 그만큼 싸게 하겠죠. 그만큼. 그죠? 싸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CIF 밸류의 가격보다 FOB 밸류의 가격이 더 싸요. 그건 확실하죠. 그러면 해운 운임이 어차피 거기서 들어가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물류에도 중국이 됐던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CIF 밸류를 해가지고 CIF 밸류로 해서 운임을 내가 내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비용을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FOB 조건으로 진행을 하면 그러면 다 FOB 조건으로 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FOB 조건은 이제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신경 쓸 게. CIF 밸류는 딱 그냥 내가 주문하고 돈 딱 지급해버리면 인천항이나 부산항까지 딱 도착하니까 내가 신경 쓸 게 별로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죠, 다들. 그런데 CIF 조건의 문제점은 뭐냐? 이 물건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언제 도착하는지, 이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대기업들이야 당연히 대기업들과 거래하는 그 공장들, 제조 공장들, 이런 데들은 당연히 FM대로 다 해주죠. 그게. 하지만 저희처럼 진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처음에 무역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추천을 FOB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FOB 조건으로 하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임은 한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아이템 비용은. 그러고 나서 이제 FOB 조건에 귀찮긴 하지만 좋은 점은 뭐냐? 물건이 언제 어떻게 준비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화주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자전거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언제 물건 준비된대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저쪽에다가 이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저희 파트너 통해 가지고 중국 공장에다가. 그러면 중국 공장에서 며칠 날 나온다고 들었는데, 만약 10일 날 나온다고 들었는데 우리 그러면 며칠 거 부킹해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 그때 준비 안 되는데, 이러는 경우가 허다해요. 진짜 허다.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는 거의 동일해요.
어느 나라든. 제가 이제 뭐 중국을 예로 들었으니까 라고 말씀드리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뭐 똑같이 언제까지 바이오한테는 뭐 저는 그런 거 이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팔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사시겠죠. 그런 분들이. 그러면 최대한 사시는 분들을 날짜에 맞춰준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하루 이틀 지연되고 뭐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진행하신 분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잖아요. 그게 영업인 거지.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또 잘 말씀해서 또 시간을 연장하든 뭐 그런 경우는 있으나, 그래서 FOB 조건으로 했을 때는 물건이 언제 준비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해요. 확인이.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포워딩에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역을 하신다고 하면, 계약을 하신다고 하면 인코텀즈에서 FOB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게 제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도 드려요. 그리고 FOB 조건에 물류 비용이 빠져 있잖아요. 그 물류 비용은 내가 포워딩을 선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FOB 조건은. 그러면 가격을 다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교해 본다는 건 이꼬로 뭐냐,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오는 비용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FOB 조건으로 그렇게